무림고수 왕호. QR로도 링크로도 전달할 수 있고 QR로도 전달을 해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네. 자, 그러면은 사실 이거 제 거 추천 링크거든요.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 카메라 한번 켜셔서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핸드폰을 켜시고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만 켜서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나오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카메라. 그렇죠. 맞습니다. 링크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바로 링크가 링크를 링크를 줄 때요. 이거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잘 들어가시나요? 네, 찰칵 소리 나면 안 됩니다. 찰칵 소리 나면 실패한 거예요. 찰칵 소리 안 되고요. 그냥 대고 있으시면, 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 막 영어로 멋있게 써놔있는 그 딱 누르시면 돼요. 네. 자, 가입하기 잠깐 나오시죠? 네. 네. 자, 잘 되시는지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링크를 보내는 건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메인 창에 보면 추천 링크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자, 걔를 딱 눌러주세요. 공사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천 링크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 말고요. 메인 화면에서 추천 링크 근데 여기 추천 링크 들어가서 링크 복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링크가 복사가 돼서 그 문자로나 카톡으로 써놓기를 하시면 이글까 저기가 됩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하려고 하면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네. 그게 되셔야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스웨덴 등에서는 나라 차원에서 현금 없는 사회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스웨덴 은행에 강도가 들었는데 현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상당한 사건도 있었죠. 이건 좀 좋은 우리나라도 소리잖아요. 빠르게 현금이 사라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현금 결제 비율이 10%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금 사용을 줄이거나 없앤 나라들에서 최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고 해요. 바로 금융소의 문제입니다. 현금 사용이 강성하다 보면 현금을 주고 사용하는 계층의 소비 활동이 제약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비현금 지급자는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카드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들 여러 가지 이유로 현금을 써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선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있고요.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어린이나 성인은 또는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연소층과 신용불량자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카드 사용을 습득하기가 어려운 장애인들 또한 현금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라도 이제 가족이라서 이런 대안들을 식당나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현금 없는 매장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졌고 얼마 전부터는 몇몇 버스 노선들에서도 치명적으로 현금을 안 받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은행 접수와 ATM기의 수도 점점 줄고 사람 있다는 만나기가 쉽지 않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익성 측면에서 철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거든요. 비슷한 이유로 앞으로도 현금을 안 쓰는 곳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 방송은 현금 사용을 선택권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금 결제 거부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 상황이나 통신장애 같은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담될 필요가 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통신장애가 터졌을 때 카드 결제와 계좌 이체 등이 불가능해서 큰 불편을 겪었었죠. 그래서 최근 해외에서는 현금 없는 서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상에서의 현금 사용을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해요. 현금 사용권을 법적으로 도입하거나 인근 지역의 ATM 서치를 보장하는 것 등이죠. 현금의 미래에도 결국 지급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또는 전자지급수단의 그 위치를 내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요. 빠르게 변하는 흐름에서 누군가가 소외되지는 않을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QR을 통해서 페이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들 속에서 사용을 했던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이 되게 불편하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당황스러웠던 아마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요. 저도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했었는데 하나씩 배우시면 됩니다. 배우시고 또 알려주시면서 가시면 되시고요. 특히 이제 현금을 사용하는 것과 이 페이를 사용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양립해서 두 가지가 같이 계속 유지가 되어질 거예요. 역시 건보 또한 소식도 벤처기업 인증 이렇게 가서 계속 이 혜택을 받고 있고 지금 최고 혜택 기간이니까 있는 대로 다 뽑아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햇섭 인증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다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계속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햇섭 인증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안전한 이런 시설에서 설비 모든 것들이 다 확인이 되는 그러한 인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 들깨유가 햇섭 인증을 받게 된다면 건강 식용유로서 공신력을 더욱 어필해서 갈 수 있고요. 또 B2B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넘어서서 개인의 영역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대형 마트에서도 쉽게 구매를 하고 또 학교나 기관 등에 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폰카페가 진짜 이게 열릴까? 당연히 열리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막 생각보다 좀 빠르지 않아요? 도망가요. 자, 보면은 요렇게 이게 가상 사진이에요. 가상 사진. 근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1시간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 내일 그 시식회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모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글로벌 게임 산업 분야의 부분과 또 코인 스테이킹 그래서 진짜 자금 지급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태국 지사와 계약을 해서요. 마케팅, 그리고 게임, 뭐 들깨유, 참깨유, 그리고 폰카페, 폰각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진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식품기획평가원에서 진행하는 투자의 진흥원 기업에 선정이 되어서요.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더버 안에 있는 아이템들 플랫폼, 치킨, 커피, 그리고 게임, 연예, 명품, 렌트, 로고상, 주식이 있는데요. 오늘 더버 QR과 페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버 QR과 페이를 살펴보기 전에 QR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카드 잃어버렸다고는 큰일 납니다. 버스 탈 때도 현금을 안 받고요. 카드 결제만 가능한 매장들이 많아졌습니다. 현금 결제가 되더라도 자돈을 갖다 놓지 않은 곳이 많아요. 이쯤 되니 현금은 돈이 아닌가? 이러다 현금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마저 드는데 말로만 듣던 현금 없는 사회 괜찮은 걸까요? 구걸을 할 때도 QR코드로 하고 길거리 뮤지션들의 필수 현금도 모바일로 냅니다. 해외 쇼핑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남의 나라 일 같지가 않아요. 현금을 안 들고 다녀도 특별히 워킹 붕어빵 사먹은 하고 폰으로 계좌이체를 하면 되고 땡땡페이 같은 전자결제가 늘어나서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오히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깜빡하고 안 가져온다면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카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엑스레이가 탔는데 현금 결제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잔돈 없이 그냥 드리겠다 해서 엄청 괜찮아하시면서 잔돈을 거스르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 괜찮아. 현금을 쓰시거든요. 부모님이랑 장을 보러 갔는데 그건 현금 없는 거 나와가지고 카드가 안 된다. 사실 카드 같은 비연금 수단을 주로 쓰고 현금을 잘 안 쓰는 수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데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정부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항상 어떤 정부가 정권을 하든지 간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을 다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뭔가 더 안정감이 느껴지고 걱정이 없는 그러한 경제 상태는 현재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사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개혁해서 만들어가는 기술력이 바로 이 블록체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것을 더 완전하고 더 안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한 코인이 GCT 코인이고요. 더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코인이고요. GCT 코인이 왜 필요한지, 기존 결제와는 무엇이 다른지, 현실 세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이거 모두 보안에 대한 거 영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원리와 개념이 만들어가는지를 설명해 드렸고요. 또 기존 결제 시스템과 다른 것은 또 가상화폐에서 현실 세계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까지 갖춰져 있는 그러한 페이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페이를 만들어가고 활용을 해 나가면서 더모어 샵 역시 이러한 페이 결제 시스템으로 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안에 또 QR 시스템을 넣어서 선생님들 이따가 저희가 실습도 해볼 건데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QR몰은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들, 가게들을 고객의 관리, 또 이벤트 관리, 결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요. 고객과 가게들이 유기적으로 추천 관계로 맺어져서 캐시백, 포인트, 보너스가 쌓이면 또 오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카페 갔을 때 도장 찍고 있잖아요. 고객하면 나 4개나 찍혔는데 10개까지 모으면 하나 공짜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가야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현대화 시켜서 이제 뭐 모바일로 그냥 종이 안 들고 다니고 모바일로 할 수 있거나 다 시스템 기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쌓이면 충성 고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가게가 여기밖에 없고 저기밖에 없으면 사실 고객이 오랫동안 머물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더모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여기서 활용하는 게 전국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마트가 되게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마트 상품권이랑 우리 동네 마트 상품권이랑 어떻게 더 좋으시겠어요? 이마트가 훨씬 좋겠죠. 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 쿠폰이나 쇼핑몰, QR코드도 GCT 코인, 화폐를 GCT 코인으로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뭐 물건도 살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고, 밥도 긁을 수 있고, 다양하게 쓰실 수 있도록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화폐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더 확장이 많이 된다면 당연히 이 회사에 대한 주가도 올라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더모에서 이제 예상하고 있는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보면요. 2024년도에는 이렇게 1차 목표 기업 가치 1,000억, 2차 목표 유니콘 등급까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 최근에 그 소식통 있잖아요. 선생님들 소식통 많이 보세요? 정파트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 댓글들을 저는 다 보거든요. 올려주면 너무 희망차고 진짜 이게 시간이 대단히 금방 갔습니다. 이런 자기들도 왔는데 정말 하나하나 정말 꾸준하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우리 눈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건 말이야. 그리고 논문 속에 비트코인을 작동시킬 블록체인이라는 놈도 함께 들어있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보는 시계라고 한다면 블록체인은 그 시계를 작동시키는 힘과 같다. 자,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우선 1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 여자. 그 사람들은 거래에 정부와 은행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서로 얼굴, 이름, 나이에 대해 모른 채 서로의 계좌와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론을 가지고 있다. 이때 3번 사람이 7번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없다. 그러자 남자답게 3번 사람이 외치기 시작한다. 제가 지금 7번 사람에게 1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내용을 노트에 적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은 우선 3번이 돈도 없으면서 사기친 건 아닌지 검사하기 위해 그 잔고와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다행히 3번의 계좌에 돈이 충분하고 사기친 데 없었다. 사람들은 노트에 거래 내역을 적어놓는다. 이렇게 거래가 완료된다. 다른 거래가 있을 때에도 모두 동일하게 노트에 거래 내역을 기록한다. 그렇다면 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걸까? 앞서 설명했던 예시에서 사람들이 들고 있던 노트를 블록이라고 해보자. 사람들은 각자 동일한 거래 내역이 적힌 블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블록이 가득차면 다른 블록을 새로 쌓아 내용을 채운다. 그리고 블록끼리 연결을 지어 보관한다. 이때 이 연결을 체인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방식이 왜 안전하고 결코 조작할 수 없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은행이 보완하는 방식은 정보를 꼼꼼히 숨기며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보안도 결코 안될 수는 없다. 이는 수많은 은행들의 해킹 사용만 거듭할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이러한 보안 방식을 완전하게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건 바로 정보를 제3자가 꼼꼼히 숨기는 방식이 아닌 동일한 정보를 모든 사람이 각자 나눠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공공거래장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장부는 일정 시간마다 새로 고침되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 다른 모든 사람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수가 어디 변정보가 될까 하며 손에 땀을 쥐면서 자신의 정보를 집중을 적어도 곧바로 잠금 형식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내에 한 명의 부정직한 사람은 9명의 정직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만약 객수가 10명 중에 6명과 결합해 정보를 동시에 조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51% 어떻게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버거지는 조작된 6명이 되고 객수가 10조원을 갖는다는 가짜 정보가 진짜 정보가 되어버리게 된다. 한순간에 인생 역전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만 명, 아니 1000만 명으로 늘어난다면 51%는 1%만 조작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결코 해킹당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영역에서 공공거래정보가 사용되며 지배적인 중앙 세력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자리는 재력, 권력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팽팽하게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된다면 그 누구도 거짓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은 더 이상 대중들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책 블록체인 혁명에서 본 텍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기술은 강력한 수단이지만 기술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전화를 이끌 수 없다. 신뢰가 숨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보를 재창조해야 한다. 즉,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변화하고 재창조될 것이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어 블록체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아보았습니다. 네, 뭐 이라는 것도 나 개인도 같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마시고 네, 같이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AI에 관련한 챗GP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력을 어떤 식으로 전 세계에서 실현이 되는 그거를 정보를 나누는 그런 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올라왔던 그 기술력들을 써볼 수 있게 있는데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한 2달만 지나고요. 진짜 그 2달 전에 나왔던 그 기술이 실체를 느끼기 시작해요. 지금 너무너무 빠르게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흐름을 자꾸 타시면서 나도 배워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바일 플랫폼과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가동화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정보 역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력을 기반해서 가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페이에 대한 이야기 좀 할 건데요. 페이는 연속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업은행과 사람들이 체결해서 기존 페이보다 훨씬 편하고 또 안전한 그러한 기술력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영상인데요. 블록체인이 도대체 뭔데? 이거 알고 있으셔야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네.
2017년 당일로 아니 전 세계를 휩쓸었던 거대한 피선을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두가 특히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투기, 도박, 사기 등의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까지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각종 언론에서 비트코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매우 자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블록체인 영상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놈을 위해 블록체인이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수비가 변질된 부분도 있지만 원래 비트코인은 현재의 현금거래 제도를 대항한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등장했다. 당신에게 해외여행 중에 현식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현식이는 여행 3일 만에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당신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저기 50만 원만 얻을 수 있니? 전투만 얻어 나가서 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나한테 착한 당신은 그대로 5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 그런데 이때 당신의 50만 원은 그냥 그깟 형식에게로 텔레폰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은행을 통해 50만 원을 보내는 순간 은행사에서는 당신의 계좌에 50만 원이 있는 걸 통장에 그걸 정리한다. 자, 이렇게 당신의 50만 원은 형식에게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라는 제3자는 나와 형식이라는 불만의 거래 과정에 중개자로서 자리 잡고 은행 잔고 2천억을 기입한 것으로 제가 형식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을 보증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 과정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불만의 거래를 제 현재에 의존한다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누군가는 오랜기간 믿음을 가져온 정부, 은행이라는 제3자가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만약 은행이 휘청을 가면 당신이 50만 원을 유치한 내용을 담은 정보가 획득된다면 아니 당신이 수십 년간 부은 각종 내용이 담긴 정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면 은행 관리자가 실수로 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을 송금시킨다면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나는 결국 아니라 결코 자신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쩌란 말인가? 은행 없이 어떻게 그걸 성공할 수 있다는 건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할 거의 완전한 정답이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나게 된다. 2008년 9월 미국의 자, 우리 더모어에 대해서 하나씩 또 가는 시간이에요. 더모어는 많은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핸드폰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고 전용 관리가 가능하며 블록체인 기술력과 가상화폐를 현실 세계로 실현하는 거죠. 주문 서비스와 저희 기술을 담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더모라는 이 회사도 지금의 이 모습이 되기까지 사실 그 여정을 회장님을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그거 들으면 그래 그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좀 이렇게 이런 문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하나씩 채워져서 그더 빛을 발하는 그 꼭지점으로 가고 있다. 근데 그 꼭지점과 팟캐스트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마저도 지금의 성공을 하기까지는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리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몸이 건강한 25명에 선정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팟캐스트와 자신의 사업을 하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이끄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해요. 저는 결정을 정말 간단하게 하고 시도 후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럴수록 인생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메시지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들을 보면 마치 행복이 쉽고 멋지게 심지어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포장하죠. 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고통 앞에서 기회가 보이고 그때 그것을 잡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은 마지막 순간에 몸과 머리가 더 이상은 안 될 거라고 할 때 그 순간 한 발 더 내딛으면 세상의 모든 걸 이용하도록 허락합니다. 이처럼 그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육체적 고통을 이겨냈을 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신적인 고통까지 이겨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찾아왔죠. 40이 넘은 나이에 시작한 도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잃을 것이 많았던 도전, 그리고 그 도전 속 수많은 고통을 마주하면서 그가 배운 건 고통은 변화가 보내는 새로운 편지이다. 불사조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에 타는 것. 그랬기에 모든 걸 가졌던 그가 가진 걸 다 빼앗겼을 때도 고통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도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포기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빛을 볼 날은 올 거거든요. 저의 멘토 중 한 분은 모자의 도덕 경험 속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때론 자신이 뒤처져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큰 그릇은 느리게 차오르는 법이야. 하지만 작은 그릇은 빨리 차오르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차올라 넘치는 물뿐이고,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하면서 느리게 차오르는 그릇이 되었을 때 너는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큰 그릇에 물이 넘칠 때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리치들의 여정도 이처럼 대기만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전을 앞둔 분들과 고군분투 중인 분들이 이번 영상 그 메시지를 듣고 한 번 더 도전을 하면서 그전 속 고통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며 인생의 전환점을 마주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네. 거기서 법을 연구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최고의 학생, 최고의 대학과 대학원을 나와서 직장까지 그냥 모두가 꿈꾸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것도 되게 많은 일이 있어요.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약과 술에 빠지게 되거든요. 특히나 알코올 중독 증세가 너무 심했는데 그는 인터뷰에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전 진토닉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어딜 가든 술을 숨기고 다니면서 물처럼 마셨어요. 그리고 항상 피는 숨기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몸도 굉장히 망가졌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중증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리치는 결국 직장에 다니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까지 외면을 받고 31살이 되던 해에는 수감 생활도 하죠. 그렇게 중독 치료센터에서 100일을 보내고 술을 겨우 끊은 그는 15년간 잃었던 모든 것을 찾기 위해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39이 된 그는 모두가 원하는 걸 가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죠. LA 최고의 로펌에서 임원진으로 승진납졌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좋은 집에 좋은 차를 몰았어요. 그렇게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일상을 보냈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해준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정말 우울하고 한심한 그런 8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40살의 생일날 여느 때처럼 야근을 하고 퇴근한 그는 짧은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오르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터닝포인트를 맞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시작했고 자신의 한계를 보기 위해서 철인 3종 경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4명의 아이를 가진 가장으로서의 도전은 정말 큰 리스크와 많은 고통이 뒤따랐지만 그는 계속 나아갔고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다는 울트라맨 월드 챔피언십을 준비하죠. 이 대회가 수영, 사이클, 마라톤 등을 3일 연속으로 총 515km를 달려야 하는 대회인데 모두가 미쳤다고 하는 그런 도전을 리치는 40이 넘은 나이에 도전해서 6개월 훈련 후 11등, 그 다음엔 7등의 성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는데 그 책이 예상보다 큰 성공을 해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낸 리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변화엔 대가가 따르지만 진심을 가진 사람은 온 세상이 돕는다. 그랬기에 남들의 변화에 도움을 주는 일을 시작하고자 자신의 변호사 라이센스를 갱신하지도 않고 모든 걸 걸었죠. 이렇게 성공하면 정말 멋지지만 완전히 망합니다. 운동선수로도 작가로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그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고 그렇게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죠. 그는 그 당시 상황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고지서는 미납이 됐고 집은 은행에 넘어가기 일부 직전에 제 차는 이미 은행에 넘어간 상태였고 4명의 아이를 가진 40대 가장이었던 저는 심지어 세금을 내지 않았죠.